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 2천만 가구가 유틸리티를 제때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 미국의 1억 2천만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정들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연체료를 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8~9%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또는 실제적인 임금 감소로 인하여 많은 서민 가정들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제때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때 못 내고 나중에 내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내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연체료를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국은 미국의 빈곤가정과 저소득 가정에서는 가계소득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백악관 대변인인 잔 피에르는 미국의 경제가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강건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원부국이던 미국에서 지금 기초생활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약 6분의 1의 가구가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들은 무감각합니다. 즉 경제적인 불감증에 걸린 이 좌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므로 미국 가정이 유틸리티를 제때 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가구의 6분의 1은 실제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제때 못 내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티모어의 AP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말은 하였지만은 제재 수준은 아주 미약하며 러시아에 끼치는 영향도 아주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드카나 소비 제품 몇 개를 가지고는 제재가 되지 않고 금융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 경제 브로그에 의하여 그만큼의 돈을 더 벌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많은 것이 승인 제품으로 품목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알루미늄, 보드카, 다이아몬드, 휘발유 등의 승인 품목이 되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승인 품목은 더욱더 많으므로 약 한 달에 3,600척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선들이 미국 볼티모어를 비롯한 동부 해안 항구에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비승인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료라고 합니다. 러시아산 비료가 물밀듯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왜 비료 값이 전년 대비 40% 이상이 뛰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떤 정치권에서 매점매석을 하여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과연 앞으로의 그 진로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락스빌에서 조 바이든이 유세를 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선거에 대비하여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선거 유세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유세를 하고 있을 때 한 청중이 조 바이든을 향하여 너는 선거를 도둑질한 놈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의 대응은 무식한 사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경계가 없어도 좋습니다. 도둑놈보다는 무식한 게 차라리 낫겠죠.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니.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에 의하여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2020년 선거 때 헌터 바이든 노트북을 발설하지 말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있자 마크 주커버그가 후끈 달았는지 팍스뉴스와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담 내용이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2020년에 FBI 고위 관리들이 자기 회사에 찾아와서 2016년도 러시아 스캔들을 알다시피 2020년도에도 러시아 애들이 허위 정보를 무더기로 지금 페이스북에 쏟아넣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러시아와 관련되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로서는 트위터만큼 강력하게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검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마크 주커버그는 약 400억 달러의 자기 자금을 살포하여 부정선거에 개입한 자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은 100%이고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의회 청문회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미리 알고 쉴드를 치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은 지금 도둑놈들 살판이 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부의 LA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이 경영하고 있는 많은 리버럴 도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샵리프트라고 합니다. 매장의 좀도둑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들이 좀도둑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도둑놈이 옷을 하나로 안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경비원은 보고만 있습니다. 경비원 말에 의하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지 만약에 경비를 하였다가는 제가 오히려 당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경비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제복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제복을 입은 사람을 해코지하면 굉장히 중범으로 다스렸는데 최근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을 해도 그냥 넘어가니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IRS, 즉 국세청이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으로 인하여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 많게는 25%까지 물게 되어 있는데 IRS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12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페널티를 돌려준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세금 납세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납세 보고자에 대해서 그들은 팬데믹 때문에 납세 보고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이 되므로 그간의 보고 지연 과태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다 돌려준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과태료를 낼 때는 세금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냈지만은 일괄적으로 12억 달러를 세금을 낸 사람 숫자로 나눠서 각 가정에 약 795불 정도가 돌아간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때 세금 낸 사람만 지금 되게 억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티모어에 있는 한 우체국에서는 약 200장에 해당하는 2020년 대선 당시의 투표용지가 구석에 쌓여있다가 오늘 발견된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몇몇 사람들은 우체국에 문의하였지만 우체국에서는 발송하여 수령하였다는 증서만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투표용지들은 우체국 창고 구석에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우정국에서는 급히 해명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실수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체국이 실제적으로 부정선거의 이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작년에 대선 때 제가 우체국 관련 부정선거 예를 많이 드러났으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엉터리 개수로 말썽이 많았던 DVS라고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오늘 알라바마주에 있는 ES&S라고 하는 보딩 시스템도 역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제록스로 카피를 뜬 투표용지를 돌려봤더니 아주 잘 읽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제록스로 뜬 카피는 피딩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이 기계는 역시 야물딱지게도 잘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고 하여 선거 무결성에 지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올해 최대의 과제가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둑질만 안 맞으면 공화당이 대선을 거둔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은 지금 부정선거를 막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화당원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